역사적인 기록으로 제가 남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심상정, 4번 안철수, 중간에 사퇴했습니다. 5번 오준호, 6번 허경영, 7번 이백윤, 노동당이네요. 이백윤. 오늘 처음 이름을 8번 오건호님,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9번 김동연, 사퇴했습니다. 10번 김경재, 11번 조원진, 12번 김재현, 진보당, 13번 이경희, 통일한국당, 14번 김민찬, 이래가지고 14사람인데 지금 4번 안철수하고 9번 김동연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12명이 지금 현재 후보가 됩니다.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될지요? 지금 1번, 2번은 거진 KBS, MBC, JTBC, 채널 A, MBN, TV조선, 연합뉴스, YTN, 전세 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99.99% 이 두 사람만 보내줍니다. 심상정도 가끔 이렇게 따라서 보내주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보내주지 않습니다. 거의 보내주지 않아요. 이와 같은 현재 실정입니다. 이 실정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내일이 이제 3월 9일 본투표예요. 3월 4일 금요일, 3월 5일 토요일을 2일간에 걸쳐서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율이 36.9%더라고요. 36.9%. 지금 37% 잡고 80%가 한다면은 이제 43%가 지금 남아 있죠. 과연 몇 프로가 될지. 또 사람이 또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국가혁명당 기호 6번 요 모자 쓰고 운동복 입고 이렇게 이제 피켓 들고 있으면은 아주 반갑게 허경영 파이팅, 국가혁명당 파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가시는 분도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있고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무심하게 지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거의 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미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100사람 같으면은 한 20사람은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한 그 80명 중에서 한 37명은 이미 투표를 했고 80%를 한다 이러면은 43명이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천지의 이치에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은 워낙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KBS, MBC, SBS 이런 지상파 3사 그리고 연합뉴스, YTN, 채널 A, MBN, JTBC, TV조선 이 6개 방송들이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몰아 나가니까 일반 국민들 말이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을 이분들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라도 이제 유튜브 강의가 이렇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이제 자세히 보시는 분들, 좀 깨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를 하죠.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해도 아주 세게 합니다. 세게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이제 표로서 이제 이렇게 놓을 건가, 궁금합니다. 일단 좀 우리 정치 읽기도 그러고 누리 PD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해요. 조금 전에 그 광화문 거리에서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내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름대로 내가 판단해서 한 번 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와 상태가 거의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총재님께서 2차 투표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랬고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날짜를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럴 찐데 과연 어떤 분은 유시민 씨가 어제 나와가지고 KBS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한 1% 차이로 이길 거다 그렇게 하고, 이준석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한 10% 차로 윤석열이가 이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뚜껑을 열면은 누가 될지. 그런데 우리 정치 읽기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재명이가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유승민이나 김무성 입장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윤석열로 봐서는 자기가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도 있었고 또 아직까지 그 밑에 검사 동일체 원칙인가? 검사 동일체 원칙 이래서 한 조직이 아주 단단하다고 그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더라고요. 내가 어제 노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노정희. 그분을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으면은 이제 뻣뻣하고 말이야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선대위원장이 오늘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깍듯하게 하더라고. 그런 것은 아마 대법관인데 아마 그런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과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거기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 또 엄연한 물적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황교안 씨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시험을 칠 때 칸닝구를 하다가 들키면은 완전 빵점 처리를 한다 그러네요. 빵점 처리. 그리고 퇴출 이렇게 하듯이 지금 어제 사전선거에서 확진자들이 투표한 그 건 하나,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제 이재명의 기표가 이미 되어 있는 표가 있었다는 그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썼다는 거, 요것만 해도 부정투표가 이제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검찰에서 대기 물고 늘어진다든지 일단 이래 되면은 재선거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내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지지율이 많은 사전 선거에서 표 도둑을 좀 했을 거다 이 추측이 좀 되거든요.
되는데 총재님의 표를 도둑질 당했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아까 내가 오면서 보니까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완전히 그 나이가 내보다 한 7, 8살 그분 나이를 자꾸 알아도 내가 잊어버리는데 내보다 나이는 한 70대 초반이니까요. 그분이 하여튼 뭐 70 한 2, 3세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분은 한 3%는 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의 그 사고방식이 딱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었더라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또는 골통 뭐 이러는데, 그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전혀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죠. 이러면은 유튜브는 100%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잘 쳐줘가지고 한 3%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뭐 3%가 나올지. 뭐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심상정이하고 이제 3위를 두고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다툰다. 그래 과연 심상정하고 허경영은 이제 3위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서 1.8%가 심상정이었고 1.6%가 허경영이었다. 이제 초에 그러니까 그 3월 초에 아마 그런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내일 이제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1.8, 1.6 또는 3% 이렇게 놓을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5% 누리 PD 이분은 한 5%만 나와도 상당히 이제 그 선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추측컨대는 나는 최하가 한 15%는 나온다 이렇게 봐요. 한 16, 17 이렇게 이기야 나는 내가 볼 때는 최하로 그 정도 놓아서 이번에 선거 기간에 쓴 비용은 전부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거고 최대치로 볼 것 같으면은 뭐 한 40% 이상 돼 가지고 뭐 당선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하 16, 17부터 해가지고 최고 40%. 뭐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중간에 같으면 한 30%도 될 수 있고. 뭐 전혀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 정도로 봐요. 그래서 내일의 진짜 주인공은 허경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 TV 다같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 그분의 생각이 옳은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이분이 완전 빵점이 돼요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같은 사람을 이제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간에 뭐 또 트럼프가 이제 곧 복귀할 거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못 알아본다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100% 틀렸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좀 내가 내다하는 사람들, 언론, 정치평론가들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은 TV 다같이 이 사람은 그래도 그 허경영 총재님을 천재라, 뭐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 교수나 뭐 카이스트의 마미손 뭐 이런 분들은 내가 어제 이야기할 때 한 허경영 총재님의 만분지 이런 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TV 다같이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만분지 1은 안 되고 한 10만 분지 1 정도는 안다. 이 정도는 내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일 거기 이 사람들이 표 도둑질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 허경영 총재님의 표가 많이 나올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허경영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제 말고 아래하고 그 아래 이틀 동안 사사치 이렇게 뭐 사람을 유권자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이미 허경영 총재님을 찍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볼 때에 상상 이외로 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반 언론에서는 이때까지 1.8%, 1.6% 이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보다 한 뭐 10배 많으면 16%, 뭐 18% 아닙니까? 그보다 이제 10배, 한 20배 되면은 뭐 한 36% 이제 되는데 아마 그래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10배, 20배 뭐 정도까지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나. 그러니까 막 1번하고 이재명하고 윤석열이는 주야장창 막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뭐 두 사람만 보내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예비 후보 민주당에서 이제 그 후보 경선할 때부터 그게 막 작년 8월 달부터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내주고 그래 한 상태였고 허경영 총재님은 거의 텔레비에는 거의 못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안 나왔어요. 완전 언론에서는 배제당하다시피 했고 홍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보도를 한 상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6%, 20%, 뭐 30%, 뭐 바로 또 안 그러면 또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은 깜짝 놀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3파전은 이제 확인이 된 상태에서 황교안 씨라든지 또 어제 민경욱 그 의원을 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민경욱 씨라든지 기타 뭐 우리나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대가들이 많잖아요. 공병호 박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그뿐만 아니죠. 오건호 씨라고 8번 기호 8번 오건호 씨 이런 분들은 뭐 완전 뭐 그거는 뭐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몇 %가 나올 건가? 이제 조금 이따가 더 피켓 들고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지?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기호 6번 허경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옆에 있는 분. 저분한테도 내가 허경영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저기 이제 불켜 있는 집 저 아저씨도 저 소장님인데 건축회사 다니는 소장님인데 이분도 허경영 유튜브를 많이 보고 많이 이제 그분한테 소개를 한다 그러고 저 옆에 이제 물공식당 있는데 저기 이제 그 아저씨도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엄청나게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그 민심이 그 기존 언론에서는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하튼 뭐 대통령 취임은 허경영 총재님이 하게 됩니다. 또 그만하겠습니다.